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진 편집, 포토스케이프 사용 설명 마지막 시간. 영상의 내용은 사진 일괄 편집과 포토스케이프로 페이지 만들기, 사진 편집을 활용한 달력 만들기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폰에 저장된 사진을 우리 PC에 저장을 한번 해보죠. 어제 우리 케이블 연결해서 그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가지고 오는 방법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연결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름 더블 클릭.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름을 오른쪽에 있던 이름이면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왼쪽 내 PC 아래에 있는 이름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클릭. 자, 그리고 폰 안에 대부분 다 저장되어 있으시죠? 카드가 따로 연결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찍은 사진이 카드 안에 DCIM 폴더 안에 카메라 폴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카드가 따로 없는 분들은 폰 또는 저장소. 네, 더블 클릭하시면 그 안에 DCIM 폴더가 있을 겁니다. 자, 이 DCIM 폴더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카메라 폴더가 있을 겁니다. 자, 카메라 폴더 더블 클릭하셔서 그 안에 저장된 사진 중에 원하는 사진을 복사. 자, 하나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를 하실 수도 있죠? 자,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셔서 복사 하시고요. 바탕화면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복사를 따로 안 하고요. 자, 그 사진을 드래그 하셔서 가지고 오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저장된 사진 중에요. 자, 원하는 사진, 연속된 사진일 때는 첫 번째 클릭, 마지막 쉬프트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서로 떨어져 있는 파일을 가져오겠다라고 하실 때는 컨트롤 클릭으로 각각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죠. 자, 원하는 파일 선택하시면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바탕화면 와서 컨트롤 V. 자, 컨트롤 V 하셔도 되죠. 아니면 뭐 폴더를 그냥 드래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파일을 모두 복사하셨으면은 자, 지금 들어가 있는 탐색기 창은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자, 지금 저장한 사진이 여러 장의 사진을 저장하셨다라고 하면 그 사진을 자, 우선 같은 크기로 일괄 편집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일괄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죠? 자, 일괄 편집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바탕화면의 사진을 저장하셨잖아요. 자, 그럼 왼쪽 경로에서 먼저 바탕화면을 선택을 하시면 자, 바탕화면 안에 저장된 사진을 아래에 영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탕화면 선택하시면 바탕화면 안에 저장된 사진 확인되시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사진을 모두 선택을 하죠. 자, 사진 모두를 선택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첫 번째 사진은 클릭, 마지막 사진은 쉬프트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을 오른쪽 영역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럼 모든 사진 선택이 다 되셨으면 자, 이제 여기에 크기를 같은 크기로 적용을 하실 건데요. 자, 크기 조절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오른쪽 중간에 보면 크기 조절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크기 조절 목록을 긴축 줄이기, 긴축 값을 1000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일단 요것만 지정할게요. 자, 그리고 필터에서는 자동 필터 체크를 해주세요. 아니, 필터 적용 체크해주세요. 자, 필터가 적용되는 값은 자동 콘트라스트 중, 그리고 진하게는 약, 요거 두 개만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적용된 사진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실 때는 네, 오른쪽에 보면 모든 사진 저장 변환이라고 보이시죠? 자, 모든 사진 저장 변환을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자, 저장 변환하기 창이 나오는데요. 자, 저장 위치는 첫 번째 사진 아래에 있는 아웃풋 폴더를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일명은 원본과 같은 이름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저장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사진을 많이 선택하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변환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되죠? 네, 그러면 확인 버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변환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현재 열려있는 포토스케이프는 창 닫겠습니다. 네, 우리 폴더를 바탕화면에 사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바탕화면에 아웃풋 폴더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자, 조금 전에 카메라 폴더를 바탕으로 옮겨 오신 분들은 카메라 폴더 안에 아웃풋 폴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아웃풋 폴더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웃풋 폴더 안에 저장된 파일들 확인하셨으면 자, 현재 열려있는 창은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 창 닫으셨잖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포토스케이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페이지 들어가 보죠. 자, 페이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바탕화면에 조금 전에 카메라 폴더 가지고 왔던 분들은 왼쪽 상단에 바탕화면 선택하시고요. 자, 그럼 바탕화면 안에 보면 자, 바탕화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자, 바탕화면 안에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카메라 폴더가 있는지 보시고요. 카메라 폴더를 클릭하시면 그 안에 아웃풋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자, 아웃풋 폴더 클릭하시면 되실 거고요. 바탕화면에 사진을 저장하고 바로 변환하신 분들은 자, 위에 바탕화면 선택하시면 아마 맨 끝에 아웃풋 폴더가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웃풋 폴더가 있는지 보세요. 맨 아래로 내려가서 보세요. 자, 그럼 아웃풋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변환된 사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페이지 기능에서 우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요 템플릿 모양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모든 사진 영역에 다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자, 또는 빈 공간 영역에는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비워 두셔도 되고요. 자, 또는 여기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해서 나만의 달력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저는 어떤 모양의 템플릿을 하나 선택을 해보고 싶냐면 저는 이런 모양 다운 to B 자, 저는 요 4장의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자, 이런 템플릿을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토라고 되어 있는 요 작은 영역 두 영역에다가 사진을 넣을 거고 나머지 약간 넓은 영역에다가는 달력을 자, 위쪽에는 4월달, 아래쪽에는 5월달 달력을 하나 만들까 해요. 자, 그러면 자, 이 포토라는 영역에 들어갈 적절한 사진을 드래그 왼쪽에 있는 사진 중에 적절한 사진 드래그 그리고 좌우 저는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도 마찬가지 사진을 하나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사진 크기가 400 사이즈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설정을 할 건데요. 자, 404 앞에 보시면 이 앞에 페이지 크기를 지정합니다. 라고 해서 사각형 모양이 있죠. 자, 앞에 보이는 페이지 크기를 지정합니다. 클릭.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저는 자, 크기를 200 크기로 더 크기를 확대해 보죠. 200 크기, 300 크기, 300%. 자, 300% 크기로 확대를 하시게 되면 1204 곱하기 1204. 이렇게 지금 크기가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화면 하단에 보면 지금 100% 크기이기 때문에 자, 사진 하나만 크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영역을 축소하셔서 전체 사진 크기가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사진에다가 제가 글을 쓰겠다라고 하면 자, 먼저 어디를 선택하실 거냐면 자, 일단 배경색은 흰색 설정되어 있으신가요? 네, 흰색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달력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건데 달력이 들어가는 배경을 다른 색상으로 설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저는 흰색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사진 편집하러 가기라고 나오죠? 네, 사진 편집하러 가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사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사진 편집하러 가기 선택을 하시면 메뉴가 사진 편집이라는 메뉴가 설정이 바뀝니다. 네, 그러면 이 사진 편집하기에서는 사진 편집 메뉴에서는 자, 지금 이 가지고 온 사진의 위치, 크기 조절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비어있는 영역에다가는 자, 제가 달력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우리 달력을 만들 때 글자 색이 검정으로만 다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글자 색을 다양하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체 탭, 화면 하단에 보시면 개체 탭이 있습니다. 자, 개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개체가 선택되시면 자, 이번에는
우리 글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T가 글이었습니다. 자, 여기 T에서는요, 글자 색을 한 가지 색상만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글 색상을 뭐 검정색도 할 수 있고, 공휴일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리치 에디터라고 해서요. 자, 우리 말풍선 아래 보면 T가 2개 겹쳐진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리치 에디터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리치 에디터 창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렇게 지금 글자 색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블록성 된 상태니까 요건 지우시면 되고요. 자, 우선 자, 첫 줄에는 우리 요일을 입력을 해보죠. 자, 맨 앞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력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에 글 입력하실 때는요. 자, 일단 사이 간격을 약간 띄우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요일부터, 자, 그 다음 스페이스 몇 칸 띄고, 월요일, 월, 그리고 한 줄, 토요일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일 입력이 끝나면, 자, 지금 입력된 글자 크기가 좀 작게 표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하셔서요. 자, 아래 글꼴과 글자 크기 바꾸겠습니다. 현재 글꼴이 타오마라는 글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글꼴은 스크롤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글꼴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글꼴은 네, 휴먼 모음 T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 글꼴을 휴먼 모음 T 선택을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글자 크기 20 너무 클까요? 자, 글자 크기 16으로 하죠. 네, 그 다음에 자, 토 다음에 엔터. 토 뒤에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엔터. 자, 4월 1일이 자, 일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다가 1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날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4월달 달력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부분만 글자색을 빨강으로 적용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일요일만 빨간색 적용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일요일이 쭉 아래 영역을 한꺼번에 블록성 하시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글자 하나씩 1이라는 부분만 먼저 블록성 하시고요. 자, 우리 16포인트 옆에 보시면 글자 색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검정색 부분 보이시죠? 네, 클릭하셔서 여기는 글자 색이 빨강. 자, 세 번째 줄, 첫 번째 보시면 레드라는 색상이 있죠? 자, 레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일, 8일, 15일, 자, 이 부분을 다 각각 선택하셔서 글자 색을 빨강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한꺼번에 적용이 안 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글자색 빨강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 영역도 마찬가지 블록성 하셔서 자, 글자색을 빨강으로 적용을 해보죠. 자, 일요일과 토요일 둘 다 빨강으로 적용을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글자색 빨강 적용 끝난 분들은 오른쪽 확인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자, 확인 버튼 선택하시면 이렇게 가로로 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세로로 길게 나와서 이렇게 지금 날짜가 자, 흐트러져 보이는데요. 자, 요거는 자, 이 날짜 개체의 오른쪽 가운데 조절점이 있죠. 자, 오른쪽 가운데 조절점을 쭉 늘려주시면 돼요. 16이라는 글자 크기가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죠. 자, 그래서 이 글자 크기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화면에서 날짜가 너무 작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를 더블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자, 이 날짜가 현재 16포인트로 설정이 되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 날짜 부분이 모두 블록 지정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블록성 되셨나요? 네, 그러면 글자 크기를 한 24 정도로 설정을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요일도 두 줄처럼 보이지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제 너비 공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글자 크기 괜찮죠? 네, 너비 조절하시고요. 자, 너비를 한 줄로 다 표시될 수 있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줄 조절 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위치. 자, 마우스 포인터 10십자 화살표 밑에 드래그 하셔서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 달력이 4월 달력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5월 달력을 또 하나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입력해 놓은 개체 달력 날짜를 먼저 복제를 합니다. 복제라는 게 왼쪽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죠. 자, 플러스 버튼 클릭
그러면 달력 날짜가 하나 복사됐죠? 자, 그럼 얘를 아래로 드래그. 자, 이제 5월달 달력을 또 수정을 하실 건데요. 자, 그럼 먼저 아래에 있는 이 날짜 영역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글자 크기가 24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가 한 줄 못 들어가고 두 줄로 설정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글자 크기는 자, 16 적용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5월달은 5월 1일이 화요일이 되는 거죠. 그럼 날짜가 다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럼 위에 요일 빼고요. 나머지 아래 날짜가 입력된 부분만 날짜 1일 앞에서부터 날짜가 입력된 부분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셔서 지워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이스를 누르면서 5월 1일이 화요일이니까요. 자, 화요일 날짜에 화요일 요일 아래다가 1일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날짜는 5월 달에는 31일까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처럼 날짜 입력을 다 해주세요. 자, 일단 날짜 입력 다 끝나시면은요. 자, 공휴일이나 아니면 일요일은 글자색 빨강 지정은 따로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자, 5월달 날짜 입력, 글자 색깔 적용 다 끝나시면 마지막 자, 입력된 글자는 지금 이 16포인트 정도면 글자 크기가 좀 작으니까요. 다시 컨트롤 A 전체 선택하셔서 글자 크기를 5월 달력 날짜 크기만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그 자리 그대로 달력 날짜가 삽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4월, 5월이라고 그 월을 표시하는 건 그냥 우리 T, 글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T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T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자, 2018년 뭐 4월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뭐 4월만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으시죠. 자, 일단 네, 글꼴은 휴먼 예체 글자 크기 60 지정했고요. 자, 일단 글자는 검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외곽선을 적용하신다라든지 자, 외곽선이라는 건 뭐냐면 글자 바깥으로 외곽을 따라서 적용한 색상에 따라서 자, 이렇게 지금 날짜 위에다가 테두리가 하나 더 생기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 선 굵기를 한 3 정도로 적용을 해보시면 되세요. 자, 색상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선 굵기는 한 3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적용은 외곽선과 글이 같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보여질 거예요. 이 모양이 마음에 드시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색깔을 여러분들이 보라색, 저는 보라색을 선택을 했는데 이 색깔이 잘 보이지 않으면 뭐 다른 색상을 적용을 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걸 적용하시거나 또는 자, 외곽선 적용하셨던 건 체크 해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래 그림자가 또 있죠. 자, 그림자를 색상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투명도를 어느 정도로 주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투명도를 100%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명도를 살짝 내려주시면 글자가 이 그림자 색상이 선명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살짝 흐리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뭐 외곽선이나 그림자 중에 하나 설정이 되셨다 그러면 네, 오른쪽 상단에 확인 버튼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화면 가운데 2018년 4월 또는 4월이라는 글자가 표시가 되셨을 거고요. 자, 그럼 얘를 위로 드래그. 자, 여기 날짜는 4월 달력이고요. 마찬가지 얘를 복사를 해서 아래는 5월이라는 자, 월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복사를 하는 건 플러스예요. 자, 그리고 드래그. 자, 그리고 4월을 5월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자, 그럼 아래 영역을 더블 클릭. 자, 아래에 자, 복제를 해서 옮겨놓은 영역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4를 5로 바꿔주시면 되죠. 5월. 네, 그리고 확인 설정을 해주시면 자, 하나는 4월, 하나는 5월. 자, 이렇게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빈 공간 영역이 생기는 부분은요. 자, 우리 아이콘을 삽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빈 공간을 약간 꾸며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개체 탭에 있는 핑크색 하트 모양 보이시죠? 이게 아이콘이에요. 자, 아이콘 클릭하셔서 자, 어떤 모양이 괜찮으냐면 자, 크리스마스 안에 보시면 이런 뭐 지금은 계절에는 맞지 않지만 자, 이런 뭐 하트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행을 선택하시면 이런 아이콘 모양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양 중에서 적절한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자, 적절한 모양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자, 삽입이 되죠.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달력 모양이 꾸며진 것 같으면 자, 이제 여기에다가 바깥쪽에 우리 액자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자 적용하실 때는 아래에 기본 탭입니다. 자, 화면 아래 보시면 기본 탭 보이시죠? 자, 먼저 기본 선택하시고요. 자, 지금은 액자가 없죠? 자, 액자 목록 클릭하셔서 원하는 액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액자 하나 선택.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액자를 또 선택을 하시려면 액자 접착. 그리고 나서 액자를 또 하나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 지금 액자 두 개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선택했던 액자는 여러 장 가로 또는 뭐 세로 여러 장이라는 걸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액자 접착을 하고 그 다음에 노트 1번 적용한 요 상태. 자, 노트가 적용된 상태. 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트 01번 적용하시고 여기 스프링의 간격을 조금 크게 설정하겠다라고 하시면 자, 노트 1 선택하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액자 접착 옆에 확대 200%로 지정을 해보시면 돼요. 자, 노트라는 액자는요. 자, 액자 접착하시기 전에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지금 간격을 200% 설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모두 자, 편집이 끝나셨으면 액자 적용까지 모두 끝나셨으면 자, 이 사진을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사진을 저장하실 때는 오른쪽 하단에 저장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장을 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기능만 남아있죠. 자, 그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을 합니다. 자, 우선 저장 위치를 자, 우리 바탕화면으로 지정을 해보죠. 자, 바탕화면 지정하시고요. 자, 파일 이름은 달력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예, 그럼 파일 이름 달력까지 입력하셨으면 엔터 누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만들어 놓은 달력을 우리 메일로 보낼게요. 자, 그럼 포토스케이프는 창 닫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실행하셔서요. 자, 먼저 로그인 해주세요. 자, 로그인 되시면 자, 우리 네이버 메뉴 첫 번째 보시면 메일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메일 선택을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4개 쓰기 선택을 하죠. 자, 그러면 제목에는 달력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장한 파일을 첨부하실 건데요. 자, 우리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셨으니까요. 자, 먼저 내 PC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장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왼쪽 자, 폴더 영역에서는 바탕화면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바탕화면에 보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달력이라고 저장해 놓으셨던 파일을 찾아주세요. 자, 그리고 열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파일 첨부되셨죠? 네, 그리고 저장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는 집에 가셔서 이 사진을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 4개 쓰기를 선택하셨으니까 확인은 4개 쓴 메일 하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목 달력이라는 제목 보이시죠? 네, 달력 선택. 자, 파일 보시면 달력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 1개 들어가 있죠? 자, 달력이라는 파일을 선택하면 자, 우리 작업 표시줄 위에 이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거고요. 자, 원하는 위치 정해져 있다 그러면 저장 옆에 있는 목록 누르셔서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또는 그냥 우리 저장이라는 버튼을 선택하면 다운로드라는 위치에 저장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그냥 저장 한번 눌러보실까요? 저장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자, 달력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죠. 네, 그러면 옆에 폴더 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폴더 열기 보이시죠? 네, 클릭해 보세요. 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달력 사진을 바탕화면 배경으로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하시는 건 자, 이 사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바로가기 메뉴 나오는데요. 자, 위에서 네 번째 메뉴일 거예요.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네, 요거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열려있는 창은 닫으시고요. 자, 메일창 최소 버튼 눌러보세요. 달력 이미지 저는 지금 화면이 확대돼 보여서 지금 전체가 다 보이진 않는데요. 자, 여러분들 저장해 놓은 달력을 바탕화면 배경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바탕화면 배경 그림 설정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미지 편집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로그인 하셨었잖아요. 자, 오른쪽 상단입니다. 여러분들 로그인 정보가 나오거든요. 자, 클릭하셔서 로그아웃 해주세요.